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3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들도 그냥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졌네요. 지금 4시 현재 시각이 4시 7분인데 마감 동시효과 가격들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마무리 0.76%로 마무리를 했네요. 최종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 사실 마이너스지만 상당한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오늘 잘 끝났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넘겼는데 이제 또 내일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나스닥 선물 3.5% 마이너스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오전 초반에는 한 4.5%까지 마이너스 흐름 나왔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벌렸죠. 어제 이 시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연하게 얘기하겠지 하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관세 25% 때렸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뭐 대부분 국가들에게 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사실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 물건에 관세 붙이는 것만큼 똑같이 하겠다. 근데 이게 뭐 그 전에 어떤 통상에 대한 이 협의가 있었을 거고 합의가 있었을 텐데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는 것, 관세 매긴 거 지금 흐름 보면 대단한 퍼센티지인데 글을 한번 제가 오늘 오전에 시황 글을 쓴 건데 어 대다수의 나라에게 굉장히 고율 관세를 매겼어요. 지금 따로 글을 제가 적어놓은 게 없어서 이것만 보여드리면 확대를 해보죠. 한국 상호관세 25%,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제품의 25%가 이제 25%의 상호관세가 됩니다. 25%로. 중국 34%, 일본 24%, 유럽 20%, 영국, 스위스, 뭐 호주, 인도, 베트남 46%입니다. 자, 캄보디아 49%. 뭐 커피인가요? 주요 제품이? 야, 대단한 상호관세를 이제 매겨놨는데 글쎄요. 사실 이렇게 상호관세를 때렸다라는 것은 일단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한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상호관세가 상한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높은 관세율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발표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만 지금 이거는 상관이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상호관세를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엄포를 놨던 것이건 뭐건 간에 이미 발표를 한 만큼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적용이 되면 그거 적용받은 나라들은 상당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그럼 바로 보복관세 들어가고 그럼 또 트럼프 대통령도 발끈하겠죠. 서로 이게 뭐냐면 통상무역 전쟁입니다. 글로벌 통산 전쟁의 전면전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다른 나라들이 뭐 갈취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미국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들은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관세 매겨서 과연 피해를 누가 보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연간 90만 대를 수입했어. 이거 관세 때린다는 얘기죠. 그럼 차값이 25%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 3천만 원에 팔던 게 뭐 20%가 3,600이니까 3,700%, 3,700만 원 정도 되겠죠. 갑자기 700만 원 올라간 차값을 누가 내겠어요? 안 사. 그러면 포드나 GM을 사야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계속 얘네들도 더 생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 내 인건비가 얼마예요? 비싸죠. 미국 내 인건비가 비싸요. 그래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부품이나 생산 공장을 다 외국에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 외국에 지어놓은 생산 공장에서 들여와야 생산 그 대수를 맞출 텐데 그거 관세 붙잖아요. 들여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럼 미국 내 인건비를 더 지출하다 보면 차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관세 올라간 만큼 차값이 그냥 현대차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GM, 포드 차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소비자들만 부메랑을 맞는 겁니다. 이 소비자는 누구? 미국 소비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상호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모든 통상 국가에 대한 관세를 다 올려버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국에서 이제 유통되는 물건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국산이 더 비싸잖아. 뭐 유기농이 아니라 국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우가 더 비싸잖아. 한우 가격으로 미국 소고기 값을 맞춰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모든 소고기가 한우 값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래, 그러면 뭐 누가 미국 소고기를 먹겠어? 같은 값이면 한우를 먹지. 이렇게 될까요? 그냥 소고기를 안 먹죠. 그냥 소고기를 덜 먹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고용을 창출할 수 없고, 고용을 창출할 수 없으면 구매력이 더 떨어지고, 악순환의 연속,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조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경제 직격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랄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엄포를 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괘씸할 겁니다. 화가 나겠죠. 아니 그동안 미국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월가에서도 적당히 해야지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쥐고 흔든다? 월가에서도 지금 이제 마음이 투심이 떠났어요. 미국 지방에서 막 나온다고. 지금 이게 뭐가 되냐면, 미국은 이번 관세 발표 하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리더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겠어요? 지금 미국이 모든 글로벌 통상국가에 대한 관세를 올렸으니까 모두를 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끼리 모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미국이랑 교역 안 하면 되잖아. 다른 나라들이랑 교역하면 돼요. 일례로 지금 관세 회피주 중에서 방산주를 들 수가 있는데, 방산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아니죠. 유럽으로 수출해요. 그럼 유럽과 우리나라는 관세 미국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쪽으로 산업이 계속 발전되면서 이쪽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자기들 홀로 가라 그러고, 다른 거대 국가들, 유럽이라는 큰 단체,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미국은 이번 이 트럼프의 행동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거 역시 제 생각이지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제 생각을 다양한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런 글들을 제가 많이 봤다라는 것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엄포를 놨는데, 여기서 아휴 안 할게, 한 10% 정도로 15%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죠. 자존심 문제예요. 정치인은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 입지 공고히 하기 위한 그 어떠한 뭐랄까 땡깡 진상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를 부리고 있다. 저는 꼰대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좀 징벌적인 관세, 갑작스럽게 너무 과격하게 올린다. 유연하게 갔어야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뭐 협상의 여지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한 감정들, 협상은 누가 해요?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다른 통상 라인을 만들 수가 있죠. 다른 무역의 협상, 무역의 라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무언가가 생겨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이 표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여기 한국이 나와요 여기에. 와 상위권에 있어. 차이나가 1위고, 야 EU가 그 다음이고, 베트남, 타이완, 일본, 인도, 한국. 그러니까 이 지금 뭔가 지금의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나오잖아요.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죠. 가중되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했을 때 연준은 운신의 폭이 작아져요. 더 이상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쓰기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고금리를 유지하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미 증시가 안 좋아지면 그럼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겠죠. 받을 텐데 이 받는 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지금 글로벌 헤지 펀드나 아이뱅크들 모두 대부분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지금은 갈팡질팡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과 이 정책으로 말미암은 미국 경제의 이 휘청거림, 인플레이션 증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헤지펀드나 아이뱅크들이 미국에 코를 내칠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미증시는 하락을 할 텐데 이제 다른 나라 증시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헤지펀드와 아이뱅크가 월가에서 빠져나오면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금을 놀리진 않을 거예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의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매력적인 증시,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증시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에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오늘 좀 증명을 해주지 않았나요? 우리 증시가 오늘 개장 전 공포심리 정말 가득했잖아요. 다들 그랬는데 암울한 분위기에 뭐 아침 한 6시부터 카톡이 와 있어요. 어쩌냐 헬게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많았어. 그만큼 공포심리가 가득했고요. 암울한 분위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은 참 신기한 게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모두가 하락을 예상하니까 오늘 하락이지만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장 이후에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반등 나왔는데 이 오후장까지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심지어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런 흐름들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이거는 물음표예요.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 증시가 일단 타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잘 봐야 돼요. 불확실성 제거를 좀 더 크게 보느냐 아니면 관세 통상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느냐 이 두 개가 이제 맞붙을 텐데 투자 심리가 더 우세히 있을지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아니면 악재에 반응하는 투자 심리 냉각이 찾아올지는 내일 미국 장을 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장이 만약에 내일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은 받을 거예요. 초반에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오늘처럼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내일 시장도 대응을 해야겠죠. 적극적이되 보수적으로. 역설적인 말이지만 지금 이 말이 통하는 장세입니다. 적극적이되 보수적으로. 활발하게 매매를 하되 매매당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편 이 타이밍에 미국의 2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또 공급자 관리협회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합성 PMI가 나와요.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오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 뭐 가늠이 되겠죠. 지금 당장 뭐 침체냐 아니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매크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관심 섹터 종목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신규 상장주 봐야 돼요. 신규 상장주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를 봐야 되는 이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신규 상장주들은 대차 잔고가 없어요. 대차할 만한 주식이 없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공매도에서 좀 안전하고 지금 자금이 저가 매수가 유입은 되고 있는데 사실 매수를 뭘 해야 될지 애매해요. 이미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다 올라있는 상태고 안 좋은 종목들은 매수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자금이 갈 곳을 찾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이 현재 주도 섹터들과 맞물려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의 신규 상장주들이고요. 로봇주도 그 중에 있고 또 로봇주 계속 봐야 되는데 로봇보다 이제 로봇이라고 하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해서 AI 분야까지 함께 아우르는 피지컬 AI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야 맞는 것 같아요. 피지컬 AI 관련주. 자, 그리고 조선 방산주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더하자면 엔터까지.
조선방산 엔터 3개의 업종을 썼지만 이게 다 뭐예요?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주 흐름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신플랫폼이에요. 왜 신플랫폼을 얘기를 드렸냐면, 어제 중국의 틱톡 인수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틱톡이 이제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수전을 펴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드디어 빅테크 공룡이 또 출사표를 냈습니다. 아마존이 출사표를 냈죠. 그러면서 틱톡 인수전이 과열이 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지금 JD 벤스 부통령이에요. 그만큼 틱톡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아마존이 이제 틱톡의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확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 그리고 바이든 정부 시절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틱톡 금지법을 한 게 보완적인 이유죠. 자, 그래서 1월 19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거 일종의 횡포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완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틱톡이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틱톡 미국 사업의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오라클, 블랙스톤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존까지 뛰어들었다는 것, 이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오전에 신플랫폼을 봤어요. 왜냐면 어제 이제 신플랫폼이 나온 게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같이 사업을 한다. 어저께 이제 신플랫폼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존 웹서비스, AWS 마켓플레이스 한국 서비스, 여기 파트너사가 이제 신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저께 양봉 뜨면서 급등을 보였고,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늘 갭이 떴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 가격을 준다면. 그래서 13,100원 오늘의 종가인데, 오늘 종가까지 장중에 일단은 매수하시라고 사인을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쭉 상승하면서 우리가 수익 실현 잘 봤는데,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밀렸죠. 내일 흐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주들 지금 이렇게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신규주들 한번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피지컬 AI 관련주를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관심주로 보는 게 유라클이었거든요. 돌아버리겠어요. 이거를 웹사인을 못 냈는데, 왜냐면 그 전에 전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못 받던 기업이었고, 최근에 이제 LG AI와 함께 엑사원이라고 불리는 LG AI와 함께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LG 그룹과 지금 파트너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라클의 AI 플랫폼 아테나, 그리고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한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인 엑사원, 이걸 결합해서 기업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시작되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텐데, 왜냐면 이 엑사원이 지금 중국의 딥시크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다라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와 여기 연구원님이 하신 얘기인데, 딥시크와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이 있다. 저비용 고성능 추론 모델. 지금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이 엑사원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싸움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알고리즘 분야에서의 싸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조금 이따 또 계속 연달아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반도체는 관세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서버, 반도체, 그래픽카드, GPU나 CPU 등등을 만드는 기업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한국산, 대만산 HBM 이제 25%씩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수익성은 25% 감소하는 거죠. 25%만큼의 비용을 더 내잖아요. 관세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이 내는 게 아니고 미국의 수입 업체 고객사가 내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25%씩 관세가 더 붙네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야 이게 이제 저비용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대량으로 HBM을 쫙 긁어 모았다면 이제는 고성능 HBM만 쏙쏙 뽑아서 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대만의 이제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판매량은 줄 수가 있어요. 판매 금액은 좀 올라가더라도. 근데 이게 통계를 한번 내보고 나중에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누가 이득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가적인 측면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랬죠.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불확실하니까. 그럼 어디가 상승하냐면 현물이 아닌,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주 좋은 무형자산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만들면 LLM 만들면 이걸로 우리가 뭐 CD로 만들어서 USB에 꽂아서 파나요? 아니죠. 챗 GPT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씁니다. 이거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광고 마케팅 등의 영업을 해서 수익성을 뽑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지금 시대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그래서 오늘 유라클이 급등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AI 관련주들,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시키는 AI 모델을 우리가 또 피지컬 AI의 일부분으로 봐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이 조선방산 엔터입니다. 또 나왔어요. 조선방산 엔터. 조선에서는 제가 하나오션을 보시라고 그랬고, 제가 일전에 하나오션 처음에 추천드릴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황에서 관세 얘기, 트럼프가 이거를 대선 레이스 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관세를 조정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조선주는 관세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슈퍼사이클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당선된 이후에 한국 조선주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조선주 슈퍼사이클 얘기한 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도 전에 작년 한 3월에서 4월쯤일 겁니다. 작년 3월에서 4월쯤에 조선주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얘기 드린 종목이에요. 작년 초에 거의 1년 됐네요. 지금 4월이니까 작년 초에 이 조선주 슈퍼사이클로 그 SBS 비즈 필살기 고수회전에 출연해서 지금도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왜 조선주를 얘기 드렸냐면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고요.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뭐 1, 2년 만에 3, 4년 만에 오는 호황이 쓰는 게 아니에요. 20년 만에 슈퍼사이클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20년 동안 업황이 완전 바닥이었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업황이 바닥이었으면 누가 배를 만들었겠어요? 기존에 배를 만들던 기업들도 망해 나가는 판국에 배들이 20년 노후가 된 거예요. 보통 선박 수명이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우리가 보고 유지보수 잘했다라고 하면 50년까지도 탄다고 50년 탈 수 있나요? 50년까지 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선박들은 노령 이 퍼센티지가 80% 이상이라는 거죠.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 전 세계 이 선박 생산량의 70%를 감당하고 있는 게 중국. 하지만 중국이 만들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단순하게 그냥 배. 한국이 만드는 건 플로팅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선박에 들어가는 선박용 엔진.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생산량에서 비중을 중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수주 금액 그리고 핵심 부품 쪽에서는 중국을 압도한다는 거죠. 세계 최강. 일본도 우리랑 뭐 기술력은 비등비등할지 몰라도요. 가성비에서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거긴 비싸요. 우리나라는 가성비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적절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을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선주는 대표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관세를 붙이지 않는 유형 자산이에요. 왜냐면 처음 발주한 다음에 인도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중간에 정책이 많이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워낙에 금액이 커서 관세를 25%를 한다? 1조짜리 25% 하면 2,500억이 관세로 붙는데,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관세를 통상적으로 거의 높은 확률로 90% 이상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에서 무풍지대고, 또 하나의 장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조선 기업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도와달라고 요청한 만큼의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죠. 조선주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거기다 관세 매기고 있어? 이거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측면들. 뭐 원래 이런 측면이 없더라도 이 조선주는 관세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빠지지 않았죠? 좋은 흐름.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한화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방산이에요. 지금 관세 무풍지대는 또 하나가 무기입니다. 왜? 이거 미국에 수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수출하는 일부 뭐 부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큰 비중이 아닙니다. 유럽이 최대 고객이고요. 유럽부터 중동. 그러니까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무장을 하고 싶은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 무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랑 이제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나라들인데 미국 관세 영향 전혀 없고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관세를 매기는 거지,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들, 뭐 우리도 일본 물건에 우리도 중국 물건에 막 이렇게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지금 관세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을 겨냥해서 지금 관세를 얘기하고 있죠. 방산주 마찬가지예요. 주요 고객들이 유럽이고 중동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세에서 무풍지대다. 영향력이 적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주 중에 잘 봐야 되고, 현대로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락하지 않았죠? 지금이 좋은, 제가 볼 땐 매수 찬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엔터주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음악에 관세를 어떻게 붙입니까? 무형자산이잖아요. 예전처럼 CD를 구워서 팔았다, 음반을 사야 된다, 그리고 음반은 유형자산이니까 관세 붙어요. 하지만 음원은 관세가 붙지 않죠. 지금은 앨범을 파는 시대가 아니고 음원을 파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K-팝 관련주들, 엔터 관련주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엔터주를 추천드리거나 뭐 매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은 얘기들 항상 드리고, 뭐 하락할 때에는 지금 버티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SM이 특히나 지금 제가 볼 때는 탑픽인데, 원래 제 탑픽은 JYP 엔터입니다. 왜냐하면 JYP 엔터가 기업적으로 가장 도덕적인 기업.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조금만 좋아져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JYP 엔터까지도 잘 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관련주들, 뭐 특징주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사실 오늘 장이 그렇게 건전한 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장 초반에는 이재명 테마주, 그리고 장 막판에는 뭐 김문수 관련주 등등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고, 지금 문자도 하나 왔는데 안국역 정차 안 한답니다.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거기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제가 이 근처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잘 아는데, 집회하면 끝납니다. 그 동네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길들도 좁아가지고 거기는 자동차도 지금 다 막을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내일 탄핵 선고 기일이잖아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내일 완전히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훨씬 더 긍정적이 될 겁니다. 탄핵을 인용하든 아니면 이제 탄핵이 안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서 해소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수장이 빈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내일 확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흐름 나올 거고, 대신에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은요 절대 쫓아가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매매에서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잘 눌린 목들도 나오면서 매매가 잘 되고 매매를 한다면 잘 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매도 안 되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서 인맥주들은 되도록 피하면서 그냥 관찰만 하시고 다른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신플랫폼 매매한 거 이외에는 오늘은 매매한 게 없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 자체의 위험을 보면서 저는 그냥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의 저가 메리트의 위험이 잘 나왔죠. 우리 시장의 상승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호관세의 발표로 불확실성 제거. 두 번째는 최근 공매도 재개로 과도하게 공매도 나온 종목에서 이제 쇼 커버링이 어느 정도 오늘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수급적 이슈, 이 두 가지로 인한 반등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 두 가지 이슈 해결되기 전까지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 시장은. 그래서 짧게는 뭐 3월 이후, 길게는 지난해까지 4년간의 조정을 받아서 저가 메리트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의심이 해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가 메리트를 우리 시장 한껏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관세 발표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직격탄은 맞을 겁니다. 이 직격탄은 이제 대기업들이 앞에서 몸빵을 해줘야죠.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피할 겁니다. 전방산업군들이죠. 하지만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 지금 설명드린 업종들, 그리고 수출 중심의 전방산업군, 이들의 이제 후방산업, 밸류체인들이죠. 부품주들, 소부장, 이들은 고객 쌓인 전방산업에 납품하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전방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인다, 이렇게 가면은 영향을 받겠는데, 지금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장을 못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여기서 생산량을 줄이면 성장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반도체, 이 범용 반도체 감산이나 이런 거랑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전방산업군에서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의 스몰캡 개별 종목들은 이 성장성 유지되면서 향후에도 활발한 움직임 예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2분기 종목 장세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에서는 제가 매매를 제일 잘합니다. 제 영상 항상 매일 제가 방송 녹화하는 날 아니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많이 챙겨 봐 주시면서 10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택을 제가 오늘 종가 매수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가격을 안 줬어요. 52분에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종, 그러니까 미국 LNG 사업 관련주들에서 종목을 좀 골라보는데, 에어레인이 제 레이더에 항상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 기본적으로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12월, 1월에 매매했던 분들. 요 에어레인 제가 오늘 조금 더 사봤는데, 내일도 가격을 주면 에어레인과 같이 우리가 미국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들, 조선과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이 LNG 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관련주들 한번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쨌든 상호관세 발표로 가장 큰 이벤트이자 이슈가 마무리된 날인데, 내일 미국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내일 시장 잘 지켜보면서 대응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 됐고, 오늘 영상도 이대로 마무리 할 텐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금요일 장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내일 장도 바짝 저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 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도 우리 재밌게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푹 쉬시고 내일 장중에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